자, 오늘은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네요. 아침 8시인데 오늘도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탄핵 표결이 있는 날이에요. 오후 4시에 탄핵 표결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일찍 짧게 보고 넘어가는 그런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카툰은 전 세계 은행이 금리 인하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트럼프 랠리. 트럼프 랠리라기보다는 지금 거의 테슬라 랠리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거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고용 지표가 있었고 PMI가 있었고요. CPI가 11일 날 있었죠. 2.7 예상치에 부합해서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PPI가 예측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잠깐의 흔들림이 있었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물가가 좀 오르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 금리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자, FOMC의 어떤 금리 인하는 거의 한 99.6% 예측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캡처한 게 아침이니까, 오늘 아침이니까 거의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금요일자를 좀 보면요, 우리 장은 요새 꽤 좋죠. 이번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개인은 좀 열심히 팔았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선 제가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꼭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추세선을 찍고 올라간다. 다만 단기 추세선을 아직 돌파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은 저번에도 그랬지만 상승할 확률이 꽤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도전적인 이런 거 해볼 수도 있다.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앞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좋겠지만 그냥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뷰가 좀 바뀌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으로 올라섰습니다.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 정도면 굉장히 파워풀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 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장이 다음 주에도 좋으려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 보유율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50.98, 거의 50까지는 계속해서 떨어뜨릴 생각인가 보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연기금이라든지 삼성 자사주 매수입 때문인지 조금은 가격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긴 한데, PBR도 1.1배 정도로 굉장히 좀 올라온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죠. 이 구간이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외국인 어떤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삼성전자의 바닥을 예측해야겠긴 하겠지만, 이 밴드 자체가 삼성전자의 바닥이려니 이렇게 지켜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일봉상 짝수 음봉에 계속해서 분할 매집하는 걸로 할게요. 자, 코스피 이것도 어떤 유튜버의 제가 적어놓지 않았네. 어떤 유튜브가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코스피의 PBR이 0.838386 이렇게 되다가 12월달 0.88로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캡처를 해왔고요. 자, 금요일자의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도 하락했고요. 상해 종합은 2% 정도 하락, 항생도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다 좋지 않았죠. 니케이 주봉상
니케는 아직 좀 버티는 모습. 횡보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횡보의 박스 상단 쪽에 있기 때문에 뭐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도 뭐 괜찮은 모습이지 않을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은 51선 위에서 괜찮은 모습이다. 상해 역시 뭐 오늘 금요일장에는 하락을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뭐 횡보 요 정도가 보이죠. 아직 뭐 계속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하단을 지켜주는지 이 뭐 갭까지는 떨어질 건지 이런 걸 지켜보면 좋겠고요. 항생은 20선을 지키는지를 계속 봐야겠네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아래쪽이었다가 최근에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횡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찍고 올라가는 자리인가 싶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중국에 대한 이슈가 좀 있잖아요. 요새 내년 3월부터 부양책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긴 하던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게임 엔터 여행 이런 쪽이 좀 들썩이는 것 같고 뭐 관심 있게 봐야죠. 이걸 빼먹었나요? 뭐 빼먹은 건 아니고요. 뭐 일본 엔화 가치 엔화 달러당 엔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중요하지 않네요. 자, 미국장을 좀 보면 다우는 계속 하락했고 나스닥은 어느 정도 정신을 좀 차렸고 처음엔 좋았는데 좀 정신을 차려간 모습이고요. 밑으로 내려앉았다가 S&P도 정신을 차릴 뻔했었던 그런 금요일이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게 뭐 봐줄 만한 차트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우상향 하고 있고 굳이 뭔가를 봐야 된다면 조정받고 약간 조정받으려나 이제 이런 정도 다시 뭐 21선 근처까지 한번 내려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주봉 차트 모양입니다. 자, 어제 금요일장에는 브로드컴이 거의 한 25% 가까이 상승을 했죠.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4% 정도 상승했죠. 이 두 종목만 거의 상승했고 나머지는 다 하락했다.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고요. 뭐 메타도 많이 빠졌습니다. 뭐 보이시죠? 장이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브로드컴과 테슬라가 조금은 살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만 더 보면 뭐 이번 주에 양자칩 9월 양자칩 있었고 늘 테슬라만 잘 나가고 있고 이번 주죠. 이번 주 FOMC 금리 인하 결정이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은 뭐 계속 좋네요. 지금 오늘 아침에 캡처한 걸 보면 비트코인 또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나. 역시 돌파가 되는 순간에는 같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늘 이 정도 선에서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정 기간이 너무 없죠. 뭐 지금은 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 리플은 뭐 여전히 조금은 행보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급하잖아요. 조정 행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코인 잘 모르겠어요. 코인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뭐 보유자의 영역이지 뭔가를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금현물. 자, 금현물은 횡보하는 구간을 보여줍니다. 해외 금현물은요. 국내 역시 조금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우리는 뭐 계엄령도 있고 그래서 훅 뜰 줄 알았는데 뭐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조금 차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금은 당분간 조금은 횡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 하락할 만한 신호는 보이지 않는데 요 신호는 썩 좋은 건 아니지만 횡보한다라고 읽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환율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냥 상승해버리네요. 여기서 조금은 이제 횡보하다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락하는 듯 하다가 전고점 찍고 다시 상승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상승한다는 뜻이 아니라 차트 모양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행보해 주길 바라죠. 또 이쪽은 좀 아래로 좀 떨어지길 바라고 하지만 차트 모양 자체는 일단 좀 위험한 구간에 있다. 다들 좀 불안불안하다.
WTI가 조금은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조금은 이번에 12월은 금리는 하겠지 이렇게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년엔 좀 그 물가 상승 때문에 계속해서 내리기 힘들 거야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4.5 근처라면 오히려 채권을 사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무식하게 또 많이 사는 건 아니고요. 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난이 그림치 않 넘어가고 공포 탐욕 지수는 계속 유출을 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우상향 모양인데도 이렇게 뉴트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약간은 조심하고 있다. 언제든지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빅스 V 코스피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구리 광산이나 선물을 보면 광산은 좀 떨어지고 좀이 아니라 좀 많이 떨어졌죠. 선물은 뭐 보합인데 이렇게 엇갈린 반응은 얘네들도 약간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정신 못 차리나 보다, 방향을 모르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 지표의 어떤 배당 성장 같은 경우에는 꽤 좋아졌죠. 252 매수, 250에서 280 사이가 매수 기회다. 국내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호정미는 좀 이렇게 됐고 이게 정확하다면 코스피의 추세가 바뀌었네요. 상승 이제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해도 좋다라고 바뀌어 있군요. BA 공격형은 미국 주식은 조금 보수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하자 이런 뜻이겠고요. HA는 좀 쉬자. HA는 주식을 좀 쉬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스파이 V2 계속해서 듀얼 모멘텀상 괜찮은데 힘은 좀 약해진 모습이 보이죠. 이번 주는 자유소비재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만 좀 상승을 한 모습이네요. 뭐 다른 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고 비트코인 좀 좋았고요. 반도체 좀 좋았습니다. 요런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인덱스를 좀 살펴보면 제가 캡처하고 이거를 보질 않았네요. 일단 같이 보죠. 9.61로 5종목의 평균은 좀 상승을 했어요. 스파이는 좀 줄었고 QQQ는 좀 늘었고 다우도 살짝 줄었네요. 국내 코덱스 200은 늘었고요. 코스닥 150도 늘었습니다만 코스닥 150보다 코스닥 자체가 좀 많이 늘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서 젠포트 같은 경우 소형주죠. 제가 돌리고 있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보다 거의 한 10% 가까이가 상승, 한 10% 이상이네요.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좀 보면 역시나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도 조금이나마 상승을 했고 빅7 조금 상승하고 골드 조금 상승했고 제 계좌 역시 조금씩은 상승을 했죠. 젠포트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게 보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주식은 다음 주에 괜찮을 것 같은 지표들로 국내 주식은요. 해외 주식은 좀 삐리할 것 같고 국내 주식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MBC 뉴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번 주는 거의 IMBC만 단타 매매했었던 것 같아요. 뉴스를 아무래도 조금은 더 보지 않을까 해서 다음 주에도 좀 더 봐볼 생각이긴 합니다. 탄핵 투표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고 따뜻한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